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새벽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6시 항상 시작되니까 참고하시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빨리 먹지 않습니까? 잡아먹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일찍 일어나야지 여러분들도 하루가 좀 길어지면서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휴일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자지는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활기차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들 그 유형이 있어. 유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으로 한번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매매. 이 단타 매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1분봉 차트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승률을 한 70%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겠죠. 빠른 수익 실현. 진짜 말 그대로 수익 실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또 손절을 해야 돼, 손절. 이 손절을 못 하면은 단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은 5%, 10% 밀리잖아요, 밑으로. 이러면은 그냥 꽝 되는 거야. 그래서 손절 라인이 있어. 손절 라인 있으면 1% 너무 심했다. 한 2에서 3% 정도 손절 라인이 있으면 가감하게 손절을 해야 하고, 또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체력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이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단타 매매.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 내려갈 겁니다. 쉽지는 않다. 두 번째는 데이 매매, 데이 매매인데, 당일 매수 후에 이제 당일 매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에 파는 그런 매도이겠죠. 데이 매매. 그 매일 시장의 돈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돈의 방향을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일 인기 종목 안에서만 매매해야 돼요. 비인기 종목 가가지고 뭘 하겠어. 가면 꼬라박지. 그러니까 인기 종목 가야 돼. 인기 종목 가서 찾아보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가 있습니다. 스윙. 며칠에서 한 일주일 이상 보유하는 거예요. 3, 4일에서 한 일주일 이상 보유하는 건데,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매매고, 재료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연속성이 없으면은 수익 매매 하면 안 되겠죠. 수익 매매도 많이 하더라.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장 어울린다. 네 번째는 포지션 매매가 있어요. 보통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이상 보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세의 크기를 약간 가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률보다는 수익을 낼 때 크기가 이제 핵심이겠죠. 포지션 매매. 승률보다는 수익을 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1년 이상도 홀딩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지겨워. 왜냐면 말이 1년이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5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대부분 장기 투자 한다고 외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나자빠지더라고. 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가 있어요. 초창기 때 장기 투자하겠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약간 딥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약간 좀 뭔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분석도 할 줄 알고 이 기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카더라로 해서 이 투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이상한 기업보다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잘 알지도 못해. 누가 좋다, A라는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 주식을 덥석 산 거야. 주가 빠지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하지를 마야 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5가지 매매가 있는데 자기에 맞는 그런 스타일 한번 매매를 잘 찾아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단타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어. 단타 매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 8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한 208.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7년여 만에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국내 기업 중에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한 첫 사례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더라. 삼성전자는 올해 총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한 145조 원을 기록할 거라고 하죠. 올해 또 D램의 그 가격이 전년보다 87% 정도 상승하다 보니 약간 수익성이 대폭 커진다는 게 예측입니다. 80% 정도, 87% 정도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34%로 1등인 하이닉스도 같은 이유로 전망이 좋아요. 증권가는 올해 SK하이닉스가 최대 13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최고 60%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미쳤네요. 영업이익률이 60% 정도면.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대표적 서버용 D램 모듈이죠. 64기가짜리 RDIMM 이 평균값이 지난해 3분기 255달러에서 4분기에는 450달러로 76.5%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55.6% 올라서 한 7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불과 2개 분기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미국 매체 CNBC에서 지난 10일에 이 같은 D램 가격 급등과 향후 기대감 때문에 주요 D램 업체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더라 보도를 했고 최근에 1년간 주가가 삼성전자는 148%, 하이닉스 263%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도 247%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CXMT하고 대만의 나냐죠. 이 나냐 등의 다른 D램 업체도 주가 상승이나 올해 예정된 기업 공개 흥행에 대한 기대감에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D램 가격 폭등을 이끈 수급 불균형의 배경은 다각도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AI 관련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가 이를 위한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HBM은 하나당 D램 수십에서 수백 개를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구조인데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한정된 데 비해서 대부분의 D램 물량을 이런 HBM에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이 범용 D램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가 이 많은 D램을 필요로 하는 서버용 저전력, 이중 데이터 속도죠. 이런 채택을 늘리는 것도 D램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더라. 그리고 주요국의 그 정책 변화도 배경으로 분석이 되는데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계가 대거 선구매에 나서다 보니 D램 현물 가격이 급등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내수시장 활력이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4년과 이른바 그 2구 환신 정책을 펼쳤어요. 각 가정에서 노후된 그런 가전 등의 제품이나 설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면은 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소비 촉진하는 거죠.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스마트폰하고 PC 등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서 여기 들어가는 D램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가전이 한 7,700만 대, 디지털 기기가 5,600만 대 이상 중국에서 교체됐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중국은 진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관련 소문이 잇따랐는데 익명의 업계 전원을 종합해 보면은 구글과 애플 등의 빅테크 직원이 급히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면서 D램 공급을 간곡히 요청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일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경기도 화성과 판교 일대 삼성과 하이닉스 사업장 인근에 그 비즈니스 호텔에서 구매 담당 직원을 장기 체류시키고
뭐 2, 3년 단위 장기 공급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뭐 구글 외에도 아마존, 델이죠. 델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디램 공급이 넉넉할 때는 슈퍼 고객사인 구글, 애플 등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공급사와의 갑을 관계해서 사실상 갑이 위치였던 것을 고려하면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한때는 진짜 을이었는데 요즘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완전 갑이 됐습니다. 갑.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주력했는데 요즘 디램 가격 급등이 이어지다 보니 이 범용 디램 생산 능력 확대도 힘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경기도 평택 캠퍼스 그 피퍼의 그 피퍼 공장이죠. 사공장 조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까지 디램 웨이퍼의 월간 생산 능력을 한 60만 장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 이후로 본격 가동이 예상돼 있어서 그 당장의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사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 능력 확대 경쟁이 당분간 치열할 것이다 보는 거죠. 최소 올해까지 디램 가격 강세 지속이 예상이 됩니다. 디램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디램과 함께 낸드 플래시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이런 몸값 급등이 기업과 수출에는 좋은 일이지만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과 PC는 물론이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성능,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탑재하는 자동차까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 가격 올라가죠. 제품 가격 이제 인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립 PC를 구매해본 소비자 사이에서는 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PC를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했다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참 문제네요. 이제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반도체 투자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 나가야 할지도 한번 잘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삼성과 하이닉스는 완전 진짜 놀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줘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